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싸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고 가는 조선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그곳에는 가난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묶인 듯한 김선비가 살고 있었소. 그의 방은 한겨울이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마치 냉골과 같았고, 한여름이면 낡은 창호지 틈새로 간신히 스며드는 한 줄기 바람에 의지해 겨우 숨을 돌렸지. 책상 위에는 손때에 묻어 반질반질해진 책 몇 권과 끝이 몽당부처럼 닳아버린 붓 한 자루,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인 벼루만이 그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소. 오늘도 이 뱃속을 채우는 것은 글자뿐이로구나. 과연 이 낡은 책들이 나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줄 날이 올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이 벽 속의 쥐들과 함께 이름 없이 사라질 운명인가? 끼니를 거르는 날이 일수라. 밤이면 꼬르륵거리는 제 배꼽시계 소리에 잠을 설치기 다반사였건만, 그의 두 눈만은 굶주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을 향한 예리한 통찰과 추상 같은 선비의 기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소. 30해를 훌쩍 넘겼건만, 지독한 가난은 그의 발목을 붙잡아 혼인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깊은 밤이면 홀로 외로운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의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시름을 달래곤 했소. 봐라, 너는 어찌 저리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비추건만 이 내 신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그의 적막한 방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지. 그러던 어느 해, 얼어붙었던 강물이 풀리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던 늦봄의 어느 날이었소. 마을 어귀, 오랫동안 비어있던 허름한 초가집에 한 여인이 홀로 이사를 왔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성이 이씨여, 나이는 이미 혼기를 놓쳐도 한참 놓친 40줄에 들어섰다고 수군거렸소. 쯧쯧, 저 나이에 혼자라니.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지. 보아하니 행색도 초라하고 용모도.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그녀를 안주 삼아 입방아를 찍기 바빴소. 풍문으로 들리는 그녀의 용모는 차마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소. 곱사등이처럼 등이 확연히 굽은 것은 아니었으나 오랜 세월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 어깨는 축 처지고 등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살짝 굽어 있었지. 햇볕에 그을리고 세월의 할퀴인 듯 거친 피부 위에는 죽은 깨가 마치 밤하늘의 잔별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작은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을 머금은 듯 늘 흐릿했소. 코는 다소 뭉툭하고 입매는 굳게 닫혀 있어 전체적으로 그늘지고 투박한 인상을 풍겼지. 어휴, 저런 몰골로 어찌 세상을 살아갈꼬. 하는 동정 어린, 그러나 때로는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와 박히곤 했소. 그럴 때마다 이 노처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바람에 실려온 마른 잎사귀처럼 총총히 자신의 집 안으로 사라지곤 했지.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워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으나 그 걸음걸음에는 세상의 편견과 냉대를 견뎌온 사람 특유의 깊은 침묵과 인내의 무게가 담겨 있었소. 홀로 방 안에 앉아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지. 어머니, 당신은 늘 이 능력이 제게 복이자 화가 될 것이라 하셨지요. 허나 지금껏 복이라 느껴본 기억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저 이 남다른 눈이 저를 더욱 고립시킬 뿐인 것을요.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노처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마치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얽히고 설킨 무수한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운명의 짝을 직감적으로 찾아내는 예지력이었소. 다만 이 신비한 능력을 한번 크게 사용하고 나면 마치 온몸의 전기가 한순간에 빨려나가 버리는 듯한 극심한 기력 소모로 인해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열흘 이상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누워야만 했기에 그녀는 좀처럼 이 위험한 힘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않았소. 아, 머리가 깨질 것 같구나. 아주 잠깐, 시장에서 물건 값을 속이려는 상인의 마음을 읽었을 뿐인데도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 이 힘은 정말이지 최소한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쓰러지고 말리라. 그녀는 과거에 무심코 남의 큰 불행을 막아주려다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맸던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소. 그저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흥정할 때 상대방의 검은 속셈을 살짝 엿보아 부당한 손해를 피하거나 밤길에 험악한 인상의 사내가 다가올 때 그 마음속에 숨겨진 악의를 미리 감지하여 재빨리 몸을 숨기는 정도로만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살아왔던 것이요. 그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마치 차가운 얼음 바늘이 온몸의 혈관을 찌르는 듯한 오한과 함께 영혼까지 잠식하는 듯한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기에 그녀는 늘 그 능력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지 않으려 애썼소. 어느덧 시간은 흘러 만물이 무성해지는 초여름으로 접어들던 해 질녘이었소. 김선비가 하루 종일 글방에서 씨름하던 학문의 무게로 무거워진 어깨를 늘어뜨리며 터덜터덜 글방 문을 나설 때였지. 오늘 저녁은 또 무엇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나. 옆집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원망스럽구나. 하며 짧은 탄식을 내뱉고 있었소. 마침 그때 이 노처녀가 텃밭에서 막 거둔 푸성귀를 한 알음 안고 호미를 옆구리에 낀 채 그의 옆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노처녀의 시선이 무심결에 김선비의 가슴께로 향했고 그녀가 그토록 경계하던 특별한 능력이 저절로 강렬하게 발현되었던 것이요. 아! 하는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소.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갑자기 눈앞에 떠오른 북극성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의 두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성스러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올랐소. 김선비의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녀가 평생 동안 엿보았던 그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강렬했으며 숭고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요. 그것은 마치 깊은 산중에 숨겨진 보석처럼 혹은 거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의 남루한 행색과 궁핍한 현실을 뚫고 나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소. 그 빛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외로운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의 불빛처럼 따뜻하고도 굳건한 지혜의 빛이었고 모진 비바람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강직한 선비의 심지를 드러내는 푸른 대나무 같은 빛이었으며 깊은 절망 속에서도 새벽의 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끈질긴 희망의 불꽃이었소. 이럴 수가. 노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았소.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고작해야 희미하게 깜빡이는 반딧불이나 욕망과 질투로 얼룩진 탁한 연기 같은 것이었다면 김선비의 마음은 마치 한여름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타오르며 세상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요. 그녀는 저도 모르게 짧은 숨을 들이켰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심장이 마치 처음 뛰는 것처럼 세차게, 아주 세차게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소.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한참 후였지. 그날 밤, 이 노처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소. 낡은 자리 위에 누워 아무리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 했어도 좀 전에 보았던 김선비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찬란하고도 성스러운 빛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지. 어찌하여 저토록 고귀한 빛을 지니신 분이 세상에 눈에 띄지 못한 채 저리도 궁핍하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것일까? 저 빛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저 빛이 저렇게 홀로 사그라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소.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전에 없는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지.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뒤싼 바위 위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소. 소립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때로는 새벽녘의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번민하고 또 번민했지. 내게 남은 기력이 얼마나 될까? 이 힘을 다시 한번 크게 쓴다면 나는 어찌 될 것인가? 하지만 저 분을 위해서라면?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심을 내렸소. 자신의 남은 기력이 다 소진되어 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고결한 김선비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의 빛을 더욱 찬란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찾아주리라고. 그리고 아주 만약에 그 인연의 실 한 끝이 자신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닿아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온기가 샘솟듯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소. 그것은 마치 한겨울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피어나는 여린 풀꽃과도 같은 감정이었지. 결심을 굳힌 이 노처녀는 그날부터 마치 그림자처럼 혹은 그의 발소리를 따라다니는 공기처럼 조용히 김선비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마음과 운명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고 깊이 살피기 시작했소. 그가 새벽녘에 내쉬는 첫 기침 소리, 그가 책을 읽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그가 깊은 시름에 잠겨 창밖을 바라볼 때 내쉬는 한숨 소리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했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그의 성품과 그의 운명을 읽어내려 애썼소. 그리고 마침내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오두막에 정화수를 떠놓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자신의 모든 예지력을 끌어모아 김선비와 가장 깊고 올바르게 연결된 인연의 실을 찾으려 했을 때 그녀는 숨이 멎을 듯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말았소. 마치 폭풍우 치는 밤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수없이 얽히고 설킨 인연의 가닥들 속에서 가장 밝고 가장 굳건하며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빛나는 운명의 실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김선비 사이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은 꿈이 아니겠지? 내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니란 말인가? 그녀는 몇 번이고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집중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소.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던 게요. 더불어 김선비의 마음 한구석에도 아주 작고 여려서 그 자신조차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꾸밈없는 모습과 진솔한 마음에 대한 따뜻하고도 순수한 호감이 마치 봄볕 아래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미는 새싹처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지.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발견한 작은 오아시스와도 같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별빛과도 같았소. 아, 하늘이시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소.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 들국화 향기가 바람결을 타고 코끝을 간지럽히던 달 밝은 밤이었소. 이 노처녀는 며칠 동안 밤새워 곱게 기운 옷으로 갈아입고 떨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김선비의 살인문 앞에 섰소. 그녀의 여인 그림자가 차가운 달빛 아래 길게, 아주 길게 늘어져 있었지.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으려다 놓고 돌아서려다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소. 내가 감히. 내가 뭐라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마침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모기만 한 작은 목소리로 김선비를 불렀소. 선비님. 계시옵니까? 이 밤중에 외람된 줄 아오나, 잠시, 아주 잠시만 뵙고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리고 등잔불을 든 김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소. 니시오? 이 깊은 밤에. 그는 이 노처녀를 알아보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지. 달빛과 등잔불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투박하고 볼품없었으나 그 안에는 전에 없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한 오래 꾸밈도 없는 순수한 진심이 서려 있었소. 노처녀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김선비에게까지 들릴까 두려워하며 한자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힘주어 말했지. 선비님.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보시다시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천하고 박복한 몸입니다. 용모는 추하여 어느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고 나이 또한 이미 차고 넘쳐 감히 네 집의 안주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지만 김선비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작은 두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단호하고도 확고했소. 허나 선비님의 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으신 학문과 저 강물처럼 맑고 대족처럼 고드신 인품을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이 가슴 속 깊이 흠모하여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말을 이었소. 만일 선비님께서 저의 이 보잘것없는 외양과 초라한 처지를 꺼리거나 천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선비님 곁에서 평생토록 먹을 갈고 의복을 살피며 선비님께서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시어 그 큰 뜻을 세상에 펼치실 수 있도록 저의 이 미력한 힘이나마 티끌만큼이라도 보태고 싶사옵니다. 부디 저의 이 간절한 청을 거두어 주시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소. 김선비는 그야말로 한겨울의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엄청난 충격과 극심한 당혹감에 휩싸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소. 그는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제 볼을 꼬집어 볼까 생각했을 정도였지. 달빛과 희미한 등잔불 아래 고개를 숙인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소. 이 여인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가난뱅이 선비에게. 그것도 이런 용모의 여인이. 처음에는 황당함과 불쾌감마저 치밀었으나 고개를 숙인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그 간절함이 사무치도록 묻어나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순수하고도 깊은 존경심이 담긴 그녀의 눈빛을 떠올리자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소. 그동안 지독한 가난과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던 인간적인 따스함과 진실된 관심이 그녀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말을 통해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잔잔한 파문처럼 전해져 왔던 것이요. 이 여인은 나의 겉모습이나 남루한 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구나. 나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뒤에 숨겨진 학문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나의 이 올곧은 신념을 알아주는 이가 바로 여기 내 앞에 서 있구나. 그렇게 그는 그녀의 투박한 외모와 어눌한 말투 너머에 숨겨진 그 누구보다도 맑고 아름다우며 강인한 영혼을 마치 어두운 광산에서 빛나는 순금을 발견한 것처럼 또렷이 발견한 것이요. 고개를 드시오, 부인. 그리고 안으로 드시지요. 밤이 깊어 날이 찹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해 겨울이 오기 전 마을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저 뒷산의 소나무와 밤하늘의 달을 지닌 사마 소박하다 못해 조촐하기 그지없는 혼례를 올리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소. 이 소식이 뒤늦게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림을 넘어 노골적인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었지. 글쎄, 김선비가 드디어 배가 고프다 못해 실성을 했나 보구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추물을 아내로 맞다니, 원. 이 노처녀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 못해 딱하네 그려. 평생을 기다려 겨우 얻은 서방이라는 게 저런 가난뱅이 호랍이라니. 츠츠츠. 그 둘이 밤에 마주보면 볼만하겠네. 귀신도 울고 갈 외모들이 아닌가.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여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는 듯했으나 부부는 그저 서로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더욱 굳게 맞잡고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묵묵히 세간의 모진 조롱과 냄새를 견뎌냈소. 그들의 작은 초가집에는 비록 세간살이라고는 단출한 이부자리와 낡은 책상이 전부였고 끼니는 여전히 죽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았으나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모진 풍파도 그들 사이에 피어난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감히 깨뜨릴 수는 없었소. 여보,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그들은 껍데기만 볼 뿐 당신의 깊은 마음과 빛나는 지혜를 알지 못하오. 나는 아오. 당신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요. 아내는 말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히 이슬이 맺혔소. 아내는 이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더 이상 숨기거나 아끼지 않고 오롯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소. 김선비가 조정에 올릴 중요한 상소문을 밤새워 작성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면 그녀는 조용히 그의 등 뒤에 앉아 그의 마음을 읽고 동시에 상소문을 읽게 될 임금이나 대신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과 논리를 부드럽게 조언해 주었지. 서방님, 이 부분의 표현은 너무 강직하여 듣는 이의 반감을 살 수 있사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애둘러 표현하시되 그 안에 담긴 중심은 더욱 명확히 드러내시는 것이 상감마마의 성심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듯하옵니다. 혹은 다른 관료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면 암흑의 대감의 마음속에는 서방님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보이옵고 또 다른 암흑의 참판의 마음속에는 사사로운 욕심이 가득하니 그들을 대하실 때에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들의 의중을 잘 살피셔야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라며 다가올 위기를 미리 막아주기도 했소.
때로는 김선비가 밤늦도록 풀리지 않는 학문적 난제에 부딪혀 괴로워하며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녀는 가만히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섬세한 손길로 하나하나 풀어주듯 명쾌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주기도 했지. 서방님, 그 옛 현인의 말씀 중에 혹 이와 관련된 구절을 잊으신 것은 아니옵니까? 그분의 다른 저작에 비슷한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김선비는 아내의 그 깊고도 넓은 지혜와 세상사를 꿰뚫어 보는 듯한 놀라운 통찰력에 매번 온몸의 전율이 일 정도로 깊이 감탄하며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가장 귀한 동반자요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소. 그는 아침이면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비록 보리밥에 나물 한 가지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게 먹으며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고, 밤이면 아내가 자신의 눈 건강을 걱정하며 밝혀주는 따뜻한 등잔 아래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구할 경륜을 쌓아갔지. 여보, 당신의 눈은 천리아니요. 당신의 지혜는 만 권의 책보다 값지구려. 김선비의 칭찬에 아내는 그저 서방님께서 편안히 학문에만 전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옵니다. 라며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소. 아내의 이렇듯 헌신적이고도 지혜로운 내조와 시의적절한 조력은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움직여 찬란한 결실을 보게 되었소. 김선비는 몇 해 후 나라의 동량을 뽑는 과거 시험에서 쟁쟁한 가문의 수많은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여 하루아침에 가난한 선비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선패를 거쳐 금이 환영하던 날, 합격 소식을 전하는 방목이 마을 어귀에 나붙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 예전에는 그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조차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소. 김선비는 그러나 그 모든 환호와 영광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아내에게 달려갔소. 그는 아내의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목맨 소리로 말했소. 여보,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저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것이요. 당신이야말로 나를 구원한 하늘의 사자여. 나의 어둠을 밝힌 등불이었소. 아내는 남편의 눈물을 자신의 옷고름으로 조용히 닦아주며 그저 따뜻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 하지만 그녀의 작은 눈에서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소. 아닙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은 서방님 안에 원래부터 잠자고 있던 용이 마침내 때를 만나 하늘로 승천한 것이옵니다. 저는 그저 미풍으로 용의 날갯짓을 아주 조금 도왔을 뿐이옵니다. 높은 벼슬길에 나아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후에도 김선비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소. 그는 늘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려 애썼고, 어떤 부정이나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청렴하고도 강직한 관리로 온 나라의 이름을 크게 떨쳤지.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 공석이든 사석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변치 않는 존경심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소. 나의 아내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빼어난 용모를 가지지는 못했소. 허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지혜가 있고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이 있으며
깊은 밤바다처럼 세상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어. 오늘날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나의 현명한 아내 덕분이요. 그의 이 진심 어리고도 단호한 말에 예전에는 그들 부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조차 점차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아내 이씨 부인의 진정한 가치와 숨겨진 덕을 깨닫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못생긴 노처녀나 추물 아내라 부르지 않았고 대신 지혜로운 현부인 혹은 김대감 댁에 숨겨진 보배라 부르며 진심으로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었지. 그녀가 가끔 마을 길을 나설 때면 예전의 경멸 어린 시선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들이 그녀를 따랐고 때로는 용기를 낸 안악들이 다가와 자식 교육이나 집안 대소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소. 그렇게 김선비와 그의 현명한 아내는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오. 그들의 초가집은 나중에 어엿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여전히 값비싼 세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따뜻한 대화, 그리고 조용한 미소였소. 밤이면 김선비는 여전히 아내가 밝혀준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가슴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교훈을 속삭여주고 있어. 사람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화려한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함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이요. 자, 이 길고 긴 이야기가 그대의 귓가에 남아 오랫동안 지혜의 등불처럼, 그리고 따뜻한 위로처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소. 세상의 요란한 소리가 아닌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온한 밤이 되시길.